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이 시대를 흔히 경쟁의 시대로 합니다. 온 세상이 경제에, 특히 이 나라는 경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경쟁의 시대인 현대를 사는 많은 이들은 삶의 전환점을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 다시 말하면 어떤 대학 진학, 결혼, 취직 이런 거와 같이 너무 큰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는 그와 연관해서 자기 존재 전체를 그러한 것들, 대학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과 결부시키고 그것과 결합해서 파생되는 물질적인 부의 획득 그리고 지위 이런 걸로 자기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종속시키고 희생시키면서 순간순간들의 그 체험들의 소중함과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삶의 전환점은 매 순간 일어납니다. 항상 있습니다. 결혼, 진학, 취직, 승진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직면되는 삶의 방편들입니다.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것들 중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행복이나 평화, 평온, 삶의 성공감을 진정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어떤 사건? 삶의 한 과정? 그 속에서 만나지는 인연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친해질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가임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조건을 결혼 상대, 직장 또는 어떤 학교 이런 것을 선택하고 혹은 선택당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을 때 정작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순간순간의 과정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깊이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들의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이빠사나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드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이빠사나 수행을 단순히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아님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빠사나의 수행의 어떤 지침을 내가 얼마나 수련하고 이빠사나 수행의 어떤 그 테크닉, 기술 이것을 얼마나 연마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1차적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이고 불건강하고 자유로움을 구속하게 하는 병든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감,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자극적인 대상과 접촉되면 대개는 그 대상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또는 평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각 대상에만 주의가 쏠리고 그 대상에 그냥 이끌리거나 혹은 그 대상이 내가 습관적으로 싫은 거라면 그게 반발하여 피하려거나 혹은 양쪽 대가 아닐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되어서 몸에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여 정서적으로는 대상에 이끌리거나 혹은 대상을 거부하는 반응을 만들고 인지적으로는 분별, 판단, 평가 이러한 마음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은 다시 감각 대상을 향한 또 다른 반응들을 유발하게 돼요. 탐욕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다양한 불건강한 심리적 요소를 다시 강렬하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신호는 주로 그것을 우리는 감각이나 느낌으로 드러난다고 표현을 하죠. 감각신호는 과거 경험과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든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든 과거 경험과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서 내면에 저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는 기억에 의한 저장의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을 일종의 스캔하는 자동 조절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호에 대한 완전한 주시주목,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의식이 과거 경험에 의해 왜곡되고 투사되고 오염되지 않고 대상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인지하도록 자아의식의 작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숱한 몸의 감각 신호를 놓치게 되면 흔히 수행적으로 알아차림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알아차림을 못하게 됩니다. 자아의식의 작용 패턴이 투사 혹은 부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기 방어 기제, 이 자기 방어 기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거죠. 그 방어 기제로 육식의 지각, 인지 작용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만큼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로 인해서 착각, 오해하게 되어 즉 인식의 오류를 갖게 되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서적 반응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될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몸의 감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지각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정서적 반응의 심리 상태로 떠밀리게 되지 않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늘 이게 매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극적인 부정적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습관에 매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현재의 순간을 now and here, 지금 여기의 순간을 벗어나서 그 자극적인 특정한 대상에 장시간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마냥 그게만 있고 싶어. 마냥 그 대상을 붙잡고 있고 싶어. 마냥 그 대상과 수다 떨고 속삭이고 부딪히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은 이러한 경량, 이러한 성량을 허물게 해줄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놓으라는 말이 있죠. 다 놓아버려라. 내려놓고. 그걸 불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오랫동안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각의 주체와 대상 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차림을 통한 자극이 배제된 채 무조건적으로 내려놓기라는 수행 방법은 현실 감각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극적 수행의 방법이 못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효과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일단 경험의 내용을 알아차림으로,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자각하고 나서 그 경험을 내려놓는 방식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해 소유권을 투사하는 심리적 반응 기제, 그 사이에 내려놓기라는 한 과정을 삽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려놓기와 전혀 그 내용도 다르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한 내려놓기 수련, 순간순간 특정한 경험의 대상을 향해 강렬하게 이끌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특정한 경험의 대상을 무시하거나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특정 대상에 장시간 머물고자 하는 감정과 정서적인 마음의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줍니다.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한 고질적인 습관이 그 대상을 부여잡는 그것이 너무나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행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의식의 흐름, 그 의식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단지 오의 경험적인 자아,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무와 자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실체로서의 고정적이고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는 말이지, 지금 숨을 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듣고 하는 생물체적인 그런 어떤 작용체로서의 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나가 즉 실천적으로 경험적 자아입니다. 용어는 같은 자아라도 내용은 달리하죠. 그러한 자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 착각하는 습관적인 인식의 오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또는 물질적 대상에 더 강렬하게 이끌려 거기에 애착하는지, 또 그 결과 마음의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의 언어 요소가 더 긴밀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는지에 대한 자각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각 능력.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의 각 부위, 또 여러 가지 오장, 육부, 각 기관의 각 부위가 원활한 소통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입니다. 저도 근력적으로 하도 풀어져 있어 요즘 기발난 방식을 한 개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며칠 하는데도 몸의 유연성 쪽으로 막 몸이 유연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건강 또한 감정과 정서, 그리고 인지, 사고, 감각, 느낌들 간의 균형 잡혀 있고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대상이나 사건에 끌어들여 현재의 순간을 이탈해버리는 것은 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습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법을 조금 알았다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행을 하면 망상이 막 들어오고 졸음이 들어오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안주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잠시 동안 마음이 다른 생각이나 대상에 머물렀다가는 금방 현재의 순간으로 복귀함으로써 현실감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의를 빼앗아간 대상이나 사건에 장시간 머물러 있거나 특히 그 대상을 향해서 강한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고통의 씨앗을 심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옛날 바둑을 뜨면 옆에서 보는 자는 다 보이나 진작 뜨고 있는 자기 자신은 안 보여. 왜? 치면 안 된다. 오직 그 생각만 있거든. 이기고 싶다는 요거만 있거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못 본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은 봐. 옆에 사람은 이기고 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지위, 재력, 권력, 돈, 사람, 사상, 아름다운 이성 등 대상이 무엇이든 집착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쌓아놓은 평판과 노력의 결실을 잃어버리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그렇죠.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고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번 집중수행은 4박 5일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이 수련법회에서는 단순히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테크닉, 현상을 바라보는 기술의 숙련에 역점을 두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과 사건을 자각하고 확인하는 데 1차적인 역점을 두고 나아가서는 확인된 대상과 사건을 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아 그것이 가르쳐주는 심리적 엮기는 그 말은 부정적이고 불건강한 심리 상태를 끌어올리는 발생시키게 하는 반응,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발생시켜서 지속시키는 마음작용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일상의 일과 인간관계를 보다 유능하게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데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금년 테라와다 하기 수련 집중 수련회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한 수행자님들은 제각기 삶의 대전환을 위한 큰 기회를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 한층 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을 얻도록 기대하겠습니다.